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요. 공정하기 그지없었던 법과 사상가 상앙이 왜 거열형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진시 황제의 중앙집권 정책의 내용과 진나라 멸망 원인, 역사적 의의입니다. 현재까지 학습한 중국 왕조의 변천을 알아보겠습니다. 갑골 문자로 기억할 상나라, 그리고 혈연적인 봉건제로 기억해야 할 주나라를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후에 춘추전국 시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분열 시대였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철기시대로 진입했고, 제자백가라는 중국 고전문화의 황금시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진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대인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를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1위나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진시황과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을 만들었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진시황은 중국 자체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뉜 채로 발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역사에 끼치는 이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에 건국되어 기원전 206년까지 15년밖에 지속하지 못했는데요. 진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망해버렸는지, 그리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진시황의 개인적 일대기는 이 영상 마지막에 다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전국 지룡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 가장 서쪽편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연환경 지도를 먼저 보시면 중국의 동부 지역은 황허, 양쯔강 등의 큰 강도 있는 평야지대이고, 서부 지역은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과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등 산맥과 사막 등이 많은 지대입니다. 당연히 동부 평야지대가 서부 산악지대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 발달한 곳입니다. 서쪽 산악지역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할 조건의 진나라가 동부 지역의 6개 나라를 다 제압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도는 진나라 통일 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수도는 생양, 즉 함양입니다. 후진적이었던 진나라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과 사상에 의한 부국 강병책이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법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도덕보다 법을 중요시하여 왕권 강화와 법치주의를 통해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법과 사상가로 상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변방의 약소국인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이었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이미 학습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상앙이 반대 세력의 반발을 초래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앙은 위나라 출신으로 진효공에게 기용되어 좌서장이라는 요직에 발탁되면서 변법을 시행해 갔는데요. 상앙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의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 세력이 생길 것이고 개혁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에게 수도의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누구든지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열량을 상으로 준다는 방을 써서 붙이도록 했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앙은 다시 상금을 금 50냥으로 올린다는 방을 붙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혹시나 하면서 나무 기둥을 북문으로 옮겼고,
상왕은 그 자리에서 50냥의 금을 상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의 중요성을 알린 후에 새로운 법조항을 백성들에게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법이 반포되자 특권 계층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는데, 신법에는 엄격한 법 시행을 알림과 동시에 법조항에 대한 왈가왈부, 즉 법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왕족을 숨겨주면서 가혹한 신법에 불만을 표현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신법에 따르면 범죄자를 숨기면 똑같은 죄를 받게 되어 있어서 태자의 행위는 사형죄에 해당했습니다. 상왕은 고위층 사람에게도 신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려고 했고 법에 따라 태자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왕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던 진효공도 아들 태자에게 죄를 묻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서 태자를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왕의 간곡한 부탁에 상왕은 어쩔 수 없이 태자의 죄를 대신하여 태자를 보조하는 장공자 건에게 코를 베는 비형에 처하고, 태자의 사부 공손고에게는 얼굴을 칼로 그어 먹물을 새겨 넣는 묵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지만 이후에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았고, 군대는 강해지고 법령은 공평무사하게 잘 시행되었고, 제후들은 상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상왕의 편법으로 진은 크게 부강해져서 내부 정치는 맑아졌고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기원전 338년 진효공이 45세의 한창 나이에 병으로 죽자 상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태자가 효효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효효왕은 사람을 보내 상왕을 체포하여 죽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상왕의 시체를 수레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하고, 상왕의 가족 친지들도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비록 상왕은 죽었지만 그가 시행했거나 제시한 일련의 정책들은 진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100년 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으니 사실상 상왕이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나라 통일의 요인으로는 흉노로부터 기마 전법과 철제 무기 수용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농기구와 농업기술 발달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업이 크게 발달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과 사상에 의한 부국 강병의 성공 결과로 전국 시대의 나머지 6개의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진나라는 중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진나라가 전국 칠웅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법과 사상에 의한 부국 강병책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은 시황제의 중앙집권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시황의 중앙집권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제도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어서 군 밑에 현을 두고 황제를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인 군수와 현령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시행하여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체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군현제는 상왕의 건의로 진효공이 41개 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전국에 현을 설치하고 36개의 군을 설치한 것이 시초입니다. 군현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까지 우리나라에도 오랜 기간 실시한 지방행정제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현제와 비교해서 알아둘 개념이 있지요? 그것은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는 주나라의 통치제도로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왕이 수도 주변만 직할하고 왕족이나 공신이 제후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체제였습니다. 천자가 제후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대신 제후는 천자에게 공물과 군사적 봉사를 하는 체제라고 배웠고,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종법이 바탕이 되었다고 했으며,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주나라에 비해서 서양 중세 서유럽은 계약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봉건제 실시 결과로 왕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해서 주왕실이 약화되어 춘추 전국시대로 연결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봉건제를 대신할 새로운 통치체제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즉 봉건제와 군현제를 비교해보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지방분권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진나라의 군현제는 중앙집권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중앙집권은 왕권이 강력하고 지방분권은 왕권이 미약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주나라와 진나라의 통치체제를 비교해보면 주나라는 혈연적 총법을 특징으로 하는 봉건제를 시행했고, 진나라는 황제를 대신하여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로 중앙집권을 시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진시황제의 경제적 통일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시황제는 분열되었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각국의 화폐를 통일하였으며 길이와 무게 단위, 즉 도량형도 통일하고 도로도 정비하였으며 수레바퀴의 폭도 통일하였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예전의 화폐를 폐지하고 통일된 기준의 새로운 화폐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반량을 새롭게 제작하여 제국 전체에 유통시켰습니다. 반량 전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라는 동양의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날 엽전들이 모두 바깥쪽이 둥글고 가운데에 사각 구멍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최초의 모델이 바로 반량전입니다. 표면에 반량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무게가 반량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무게는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량형이란 길이, 부피, 무게 및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흩어진 나라들을 합쳐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역마다 다른 길이나 무게의 단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은 말이 끄는 수레로 요즘의 전차와 같은 교통수단이어서 도로에는 수레바퀴가 들어갈 수 있게 레일 같은 홈을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통일 전에 여러 나라는 적국의 마차가 자기 영토에서 이동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나라마다 레일의 폭을 제각각으로 만들었고, 각기 다른 레일의 폭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진시황은 전국의 지도라는 도로를 만들었고, 자륜의 폭이 통일된 도로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의 수레로 갈 수 있게 길을 연결시켰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중국 전역에 있던 농산물, 공산물들이 여러 곳으로 쉽게 이동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하게 자급자족만을 하던 농민들은 마차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 서로의 농업 생산물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쉽게 징수하고 군대의 보급품을 지방으로 신속하게 나르는 데도 효과적이었으므로 진시황 때의 도로와 수레바퀴 폭정비는 당시 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경제 통일과 함께 사상도 통일하는데요. 법과 사상을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채택하여 법과 사상의 가장 반대적인 사상인 유가 사상을 탄압하고 문자도 통일하게 됩니다. 유가를 탄압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유명한 것이 분석행위로 국가 통치에 방해가 되는 유가책들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해서 죽였다는 사건입니다. 분속행위에 관한 사마천의 사기 기록으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에 관계되는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운다는 분서에 관한 내용과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고 황제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국법을 어긴 460여 명을 땅에 묻어 죽이고 이를 천하에 알려서 후대에 경계하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지만, 분속행위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속행위는 진나라의 승상인 이사가 주장한 단합책으로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일을 말합니다. 법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스리기 편하다는 우민 정책과 법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 통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치 노선을 비판할 수 있는 일체의 학문과 사상을 배격하였으며, 특히 왕도를 내세워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유가를 배척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212년
불로장 생약을 구한다는 노생과 후생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을 속여서 많은 재물을 받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고, 시황제는 함양에 있는 유생을 체포하여 결국 460여 명이 구덩이에 매장되는 형을 받았는데,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시황제의 분속행위 사건입니다. 그러나 처형 규모도 크지 않고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유가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문자도 통일하게 됩니다. 상나라의 갑골문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글자가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국별로 전국 문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의 난립은 결국 진시황의 문자 통일 정책에 의해 진나라 글자인 소전으로 통일되게 되고, 이후로 한자가 전 지역에서 사용되는 획일적 문자 사용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자 통일은 곧 중국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한나라를 거쳐 한층 정형화되었고, 당대에 들어서면서 한자의 자용과 서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시황은 중국 전설 시대의 인물인 삼황오제의 이름을 따서 왕의 칭호를 황제로 처음 사용하면서 본인은 황제를 시작한다고 시황제라 칭했고,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으로 옥새를 사용하는 등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제의 대외 정책으로는 북쪽의 흉노를 정벌하고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하였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지도에서 진나라의 영역과 만리장성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고 만리장성 북쪽에는 흉노가 있으며 남비에시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베트남입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입니다. 지도상 연장 길이는 2700km이며 중간에 갈라져 나온 지선들까지 합치면 총 길이가 약 5000에서 6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성벽의 높이나 포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을 쌓은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돌 등이며 100여 미터 간격으로 막루를 설치하여 군대도 주둔시켰습니다. 5700여 개의 봉화대와 7000개의 막루가 설치되었으며, 현재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흉노족 등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진나라의 멸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법과 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벌과 무거운 세금, 그리고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축조 같은 무리한 대토목 공사가 원인이 됩니다. 아방궁은 진시황제가 세운 궁전으로 사기에 의하면 동서 700m, 남북 120m의 2층 건물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흙으로 쌓은 궁전 기초 부분과 전궁의 흔적만 남아있는데, 전궁만 해도 축구장 126개 넓이라고 합니다. 아방궁 건축에 주수 7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진시황의 뒤를 이은 2세 황제 때 완성되지 못한 채로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초패왕 항우 군대의 약탈과 방화에 의해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요. 사기의 기록에는 아방궁을 태운 불길이 3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이 계기가 되어 전국의 반란이 확대되면서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진승 오광의 난은 진나라 멸망의 계기가 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입니다. 진승과 오광 등 900여 명의 농민이 병사로 징발되어 북변을 수비하러 가는 도중에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이 되고 기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진나라의 법률은 기일까지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유열을 불문하고 목을 베는 참조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진승과 오광은 모의를 하여 어차피 죽임을 당할 바에는 나라를 세우고 죽자,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는 명분으로 봉기할 것을 결의했고, 불평하는 농민을 규합하고 왕위에 올라 진왕이라 칭하고
국호를 장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승동은 봉기한 지 반년 만에 살해당하고 장초의 농민정권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지만 혁명의 불길은 전국에 널리 퍼져나가 각지에서의 봉기가 일어나서 진제국을 타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 멸망의 선구적 역할을 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봉기의 지도자로서 후세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진나라의 역사적 의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강력한 통일 왕조이며 오늘날 중국을 칭하는 차이나의 어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 황제의 경제적 통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답은 화폐, 도량형, 도로정비와 수레바퀴 포통일이 있습니다. 진나라 멸망의 원인이 된 농민반란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진승, 오광의 난이며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급진적인 개혁 시도, 법과 사상에 의한 강압적 통치로 사상 통제나 가혹한 세금 부과 등이 있고 만리장성, 아방궁 등의 무리한 대토목 공사도 멸망 원인이 됩니다. 진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이고 차이나의 어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진나라를 학습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진시 황제와 진시 황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열정적으로 당시의 각종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위대한 군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시대 말에 혼란을 끝내고 나머지 6국을 진압하여 마침내 기원전 221년 중국 역대 황제들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천하통일을 달성했고 오늘날 55개 민족 14억 인구가 사는 현대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장영왕의 아들이며 본명은 정입니다. 장양왕이 볼모로 붙들려 있던 조나라의 대상인 야부리의 계략으로 13세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고 초기에는 승상인 야부리의 보필을 받았으나 10년 후 야부리를 제거하고 친정에 나서면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과 사상가인 이사 등을 등용하여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였고 10년 동안 6개국을 계속 점령하여 통일을 이룬 후 중국의 이상정치 시대인 삼왕오제의 업적과 견줄만 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제정하고 시황제라 자칭했습니다. 궁현제, 문자, 도량형, 화폐, 수레 규격 통일 등 중앙집권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법가 중심의 강력한 사상 통제 정책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고 북방 만리장성에 많은 부분을 쌓았지만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아방궁 등을 축조하게 하는 등 국력을 낭비하게도 하였습니다. 만년에는 자신이 이룩한 신흥 통일 제국이 만세까지 유지되기를 기원한 나머지 신선술과 불로장 생약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암살을 우려하여 비밀스러운 지하 궁전을 짓기도 하다가 기원전 210년 50세 나이로 전국 순행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서와 조고 등이 진시 황제의 유언을 조작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태자 부소를 자결시키고 이세 황제로 호해가 즉위하지만 진시황을 이어갈 만한 유능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나라는 한순간에 와해되어 통일한 지 15년 만인 기원전 20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잔혹한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인재등용이나 신상필벌에 철저하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여 문제 해결로 연결할 줄 아는 뛰어난 위정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진시황릉은 중국 산시성 여산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알려진 무덤은 진시황제의 무덤과 병마용 갱 세 곳입니다.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 약 76m의 진시황릉은 주수 70만 명을 동원해 땅을 파서 지하수 줄기에 굴이 녹인 물을 채워 기반을 만들고 도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쇠뇌를 설치하였으며 수은이 흐르는 강을 만들었고 공사 후 죄수와 장인들은 모두 생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마용갱은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왕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묻는 순장 대신에 군사들의 모습과 크기를 그대로 본뜬 토기 인형을 묻어 시황제를 후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병마용갱은 세계 제8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정교함을 2000년이 지나도록 잘 보존하고 있어서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의 병마용갱 중에서 1호 갱은 길이 230m, 폭 60m, 깊이 4.5에서 6.5m로 실물 크기의 흙으로 만든 인물상 도용은 약 6,000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갱에서는 4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 청동 마차가 발굴되었으며 도용의 배치도 최고 지휘부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휘관이 탔던 큰 마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마용갱의 도용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장군과 보병들, 말과 마차까지도 표정과 모습이 다르게 조성되어 있고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갑옷과 머리 모양, 자세도 똑같은 것이 없게 제작되어 있어 진시황 진위 군단의 강력한 위용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의 군사 편제, 갑옷, 무기 등의 연구나 두발 모양을 통해서 진시황제 진위 군단의 민족적 구성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내가 만약 상황처럼 공정하게 처리한 어떤 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